네, 드디어 편입 관심주 분석 시간입니다. 현재 신들의 전쟁 시즌3 이 3, 4위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두 전문가님들인데 하지만 당연히 목표는 1위인 만큼 오늘도 좋은 종목 좀 이를 갈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바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단기 매매로 빠르게 수익 보기 시작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이제 익절을 하면서 한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유바이오로직스로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비즈니스온과 유바이오로직스 바로 이제 단기 매매로 수익 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10% 가량의 이제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진행했고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온은 아직 남겨두었다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이제 화요일부터 드리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족족 이제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로만 포진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장 상황을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도에서 올라갈 만한 업종을 딱 하나를 정해서 가야 될 때입니다. 제가 실제로 여기 이데일리에서 시크릿노트 방송을 할 때부터 계속 수소차를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 전에 강조를 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어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추석 연휴 이후에 급등세를 이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50% 이상의 급등이 전부 다 나와 주었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단 한 종목도 빼놓지 않고 급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이 지금 춘추전국 시대라고 제가 비유를 해드렸는데 혼란스러운 장세에서는 분명히 그 다음 상승하는 업종들이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상승할 수 있는 업종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수소차 관련 종목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해왔다 말씀을 드리겠고 중기적인 전략 혹은 이 배틀 수익률 배틀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더라도 이제 높게 잡으면 한 50% 이상 수익 가볍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종목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뉴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뉴로스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관심이 다들 어느 정도는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워낙 강조를 해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들이쉬고 있는 게 수소인지 산소인지 헷갈릴 정도로 제가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수소차 하면 귀에 인이 박히셨을 겁니다.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생산 설비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고 더불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이냐면 혼자서 다 해먹는 기업들. 혼자서 이제 독점하고 과점하는 기업들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일단 뉴로스 같은 경우에도 공기 베어링을 활용한 공기압축기 제조사로서 이제 부각이 되었는데 이게 국내에서 유일한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얘네 혼자만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런 기업이 하나 생겨서 세계 유일까지는 아닌데 아직까지 국내 유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차와 기술협력 개발을 통해서 원천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밖에 못하기 때문에 특허 기술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로스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파동을 보여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로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강력한 재료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대비해서 주가가 겨우 한 번밖에 급등을 안 했어요. 보시면 이제 1차 파동 이후 본 파동이 한번 놓아준 이후에 본격적인 조정 장세를 이제 따라서 이제 주가 급락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주가 조정을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2018년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2차, 3차 파동, 본파동이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다.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 뉴로스가 2차 급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고점 돌파 당연히 해줘야겠죠. 전고점이 11,100원인데 수소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혼자 해먹고 독점해주는 이러한 기업들은 당연히 전고점 돌파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뉴로스라는 종목 전고점 부근이 11,100원까지도 저는 노려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 공략으로서는 9,5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5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는 바로 다음날 시가 이하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 부근 7,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하단 부근이 7,000원을 손절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500원까지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 이번에 주도주가 될 업종은 당연 수소차다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전문가님의 시장을 과점하거나 독점하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이 종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수소차용 공기 압축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기술적으로 봐도 아직 단 한 번의 급등 파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파동, 추가적인 파동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제 이 종목을 파라오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심지어 가격 전략도 똑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어제 방송 혹시 보셨는지. 아, 제가 이게 뭐 파라오 전문가님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진 않아가지고 뭐 무슨 종목 가져왔는지 별로 궁금하진 않거든요. 전 뭐 제 종목 잘 올라가는 게 중요해서 뭐 또 보는 눈이 좀 있으시네. 이 뉴로스 갖고 온 거 보니까 이게 전문가분들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은 보통 보는 눈이 다 거기에요.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료도 강력하고 아직 이제 또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급등전 종목. 예를 들면 뭐 성창오토텍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뭐 두 번, 세 번 파동이 나와주었는데 이 뉴로스는 다른 수소차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제 한 번 정도의 파동밖에 안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직도 급등을 안 했나. 급등이 한 번 가지고는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차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이러한 종목들 급등 안 하는 게 이상하겠죠. 예, 당연히 이제 급등 예상이 된다. 목표가 9,500원 가볍게 넘길 거라 예상이 돼서 나중에 만약에 이제 목표가 임박하게 되면은 목표가를 상향할 계획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오 전문가님과 또 같이 오늘 또 단타장인 전문가님도 뉴로스라는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 9,500원 그리고 손절가 7,000원 함께 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골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마 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종목 잘못 치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네. 종목명 잘못 치면 나오는 종목 바로 가비아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가비아라는 종목 잘 알지는 못해도 종목명을 잘못 치면은 또 나오는 게 종목이 가비아기 때문에 아마 가비아라는 종목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비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실 이제 그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인프라냐면 바로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인터넷을 주로 사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뭐 기업 같은 것들 그런 이제 곳에서 영업이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이제 회사가 이제 가비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이제 최근에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련주로 좀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SNS를 통해서 요새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죠. 뭐, SNS로 뭐, 누구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SNS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 가비아라는 종목이 한 번 더, 이 관련 종목으로 이제 수혜주로 편입 기대감이 또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에 발맞추어서 또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이 또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비아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좀 많이 눌렸었습니다. 이쪽에서 계속 눌리다가 반등을 보여주나 싶더니 잠깐 눌렸었고 이번 연도 들어서 조금 더 횡보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일주일 만에 또 급등이 나왔다가 지속적으로 눌렸다가 또 횡보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잠깐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뭐 아무튼 이상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시면은 이쪽에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정확하게 이 추세의 지지 라인대를 딛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음봉이 나와주면서 좀 눌렸었지만 여기에서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는 종목의 흐름들이 좋았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비아라는 종목은 눌리지 않고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 이
지금 현재 캔들의 3분의 1, 윗구간 3분의 1 지점에서 돌파해줬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강의해줬을 때 직전 고점을 이 지금 현재 캔들에서의 3분의 1 지점에서 돌파를 한다면 급등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준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몇 주입니까? 1, 2, 3, 4, 5, 6. 6주 동안 저항을 받아주던 이 저항 라인대를 이번 주에 지지를 받고 아예 딛고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월봉상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번 달의 시초가보다 더 많은 지금 현재 가격대를 형성해주면서 한 번 더 급등 여력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비아라는 종목은 매수가는 이제 내일 그냥 시초가 이하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8,500원을 잡아드립니다. 한 8,000원까지 갔다가 눌리는 거 아니냐? 직전 고점이 8,000원인데,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빠진다 하더라도 8,500원까지는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8,500원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으로 이쪽이 바로 이제 이쪽이 저번 주, 그다음에 이번 주 좀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라인대이기 때문에 6,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가비아였습니다. 지방선거 관련주로 묶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오후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들어온, 그만큼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하셨고요. 차트를 분석했을 때도 6주 동안 이 저항을 받아주던 지지 라인을 이제 딛고 올라섰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입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역시 수소차 관련 종목입니다. 예, 변동사항 없어요. 역시 또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엔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살짝 성격이 다른데 아까는 이제 직접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공급 업체였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에 관련된 종목이죠. 제가 부품 관련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고 추후에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 처음에 이제 그 약소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까운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잇거나 인프라 구축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엔코리아를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 일단 수소차 관련 종목들 올라가면은 누군 올라가고 누군 안 올라가고가 아니라 주도 업종이 되면은 그냥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두 종목 모두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세 종목을 준비를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세 종목, 네 종목이면 그냥 수소차로 다 도배를 해버렸을 텐데 두 종목밖에 못 가져와가지고 수소차 관련 종목 두 종목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드린 급등 종목들은 제가 오늘 또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급등 랠리 펼칠 종목도 그냥 부지기수라서 요거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다 챙겨가시면 되겠다 조언을 드리겠고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혼자서 다 해먹는 기업 좋아하고 욕심쟁이 기업 좋아한다. 이엔코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충전소 시장 점유율 국내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최대 수소 충전소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 충전소 업체라고 하면은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냥 이엔코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인프라 구축 나선다. 이엔코리아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냐? 올해 20기가량 수소 충전소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막 황사 날리고 그럴 시즌이 됐어요. 항상 이때쯤 생각나는 게 웰크론이니 50이니 뭐 작년에 미세먼지 관련 종목도 올라갔지만 이번엔 그런 종목들 안 올라간다. 미세먼지 관련주로 부각되는 게 바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뭐냐? 마스크 나눠줘서 어디 뭐 미세먼지가 가시겠습니까? 이제 도로 위에 달리는 자동차들이 죄다 수소차로 바뀌면은 공해가 지금 한 싹 다 반으로는 줄겠죠. 그래서 이 수소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정책적으로도 계속 힘을 주고 있는 분야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엔코리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이전에 먼저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뭐 이지라든지 뭐 이러한 유니크 같은 종목들 먼저 파동을 줄 때 이엔코리아는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살짝 올라가줬다가 조정 한번 보여주고 또 올라갔다가 조정 한번 보여주고 막상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본격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한 게 바로 2018년도입니다. 자, 2018년도에는 충전소 관련된 종목도 올라간다고 분명히 강조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속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월 말부터 해서 지속적인 상승세 멈추지 않고 올라가주고 있고 저는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1선 지지 받거나 60일선 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6월 전 혹은 뭐 9월, 12월 올해가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엔코리아는 이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가격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뒤로 넘겨서 좀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4,500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 매물대로서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에요. 저항 한번 맞고 이제 저항선을 뚫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급등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이엔코리아가 또 저를 1위로 올려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이 관심주였습니다. 국내 최대 수소 충전소 업체,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종목입니다. EM코리아 가지고 오셨는데요. 또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정책의 힘을 받는 업종 단연 수소차로서 향후 끊임없는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고 전문가님의 마지막 편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는 조금 사업 분야를 조금 다르게 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현대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로봇을 제조하고 뭐 이제 투자 뭐 이렇게 진행하는 이제 사업 분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로보틱스의 사업 분야에서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 게 바로 현대오일뱅크입니다.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현대오일뱅크인데 뭐 현대 무슨 뭐 현대 뭐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로보틱스 이 로봇 쪽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그렇게 많이는 못 내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영업 실적이 뭐 7% 정도 가량 상승을 했지만 의존도가 거의 현대오일뱅크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현대오일뱅크가 최근에 또 이제 뭐 상장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현대오일뱅크가 상장이 됐을 때는 이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상당히 뭐 이제 고평가를 시하면서 막 엄청나게 올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로보틱스의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거에 또 발맞춰서 외국인들 수급이 아주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포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자회사 때문에 똑똑한 자회사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가고요. 어떤 회사는 아주 멍청한 자회사 때문에 조금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똑똑한 자회사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현대로보틱스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급등락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예전에 뭐 한번 올라갔다가 쭉 눌렸다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쪽에서부터 한 4달 만에 엄청나게 뺐어요. 한 30% 정도 이상 쭉 뺐다가 자,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이쪽에서부터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쭉 올라가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쪽에서 횡보세를 진행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박스권을 형성해 주면서 물량대를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량대가 누구냐? 바로 외국인들의 엄청난 물량들이 이쪽에서 들어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뭐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10주선의 저항이 있지만 지금 20주선과 기준선의 지지를 밑꼬리로 받아주면서 아주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오일뱅크의 아주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충분히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 이하로 좀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예전 고점이 있던, 직전 고점이 있던 어디입니까? 바로 48만 원까지 좀 보시면 괜찮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42만 원으로 잡아드리는데 42만 원 지속적으로 이 캔들의 지지라인대가 있던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탈하시게 되면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입 관심주 현대 로보틱스였습니다. 이 로봇 쪽에서는 그다지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매출을 담당하는 현대 오일뱅크가 이 상장될 예정인 만큼 그 기대감에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있다 말씀하셨고요. 이러한 효자 자회사의 수혜를 톡톡히 볼 것이다 소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전문가님들의 편입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종목들이 두 전문가님의 순위를 끌어올려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